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제 뒤에 아주 화려하게 오늘의 주인공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인데요. 현대차, 기아의 위상이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언급할 정도면은 정말 대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봐도 되는지 뉴스에 기대봐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용관 차장과 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이제 오실 때마다 필승을 외쳐주시는데 네, 이유가 제 공군이기 있을까요? 때문에. 네? 공군은 필승으로 붙입니다. 아, 공군 충성이 출신.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겠습니다. 다녀오시죠. 네, 그럼 필승이라고 한번 시작을 네. 해볼게요. 네. 현대차, 기아가요. 이 시장 안에서 사실 경기 침체하면 수출주의 둔화, 뭐 이렇게 수출주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실적이 좀 받쳐주나 봐요. 좀 긍정적인 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환율 효과가 일단은 굉장히 셉니다. 1,300원을 환율. 넘나들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현대차 영업이익이 2분기에 한 2조 4,700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환율로 인한 증대 효과가 그중에서 4,700억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환율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점유율까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그 인센티브를 세게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쪽 보게 되면 현대차, 기아차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70% 이상으로 인센티브가 감소하면서 사상 최저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조금 더 메리트를 소비자들에게 주지 않아도 일단은 2위까지 올라온 점유율 상태에서 현대 기아차 브랜드의 자동차들을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만큼 브랜드의 충성도가 중요한 것들, 이런 불황에서도 그런 기업들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애플 같은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 기아차가 지금의 이 여세를 몰아서 정말로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섰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 효과가 한 몫을 했다라는 거는 네.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이제 네. 수출 부분에서 더 우리가 맞아요.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내에서 테슬라 이어서 2위를 차지했다는데 네. 그러면은 얼마나 잘한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 잘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독보적인 위치가 너무 커요.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전기차 업체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거기랑은 조금 간격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 좀 뺏어올 것들이 많네요, 다시 그렇죠. 말해서. 네, 다시 말하면 이제 포인트를 찝어주셨는데 네. 우리가 뺏어올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단지 2위 했다라는 부분들에 만족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밑에서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전부 다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지금 테슬라한테 뺏겼지, 2위 점유율도 현대 기아차에 뺏겼지, 얼마나 지금 열이 받아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엄청난 마케팅과 심차 효과 이런 것들을 노리면서 들어올 거고요.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공격을 떨쳐버리고 얼마나 더 2위를 수성하면서 1위 테슬라의 점유율을 조금씩 더 뺏어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절대량에서는 아직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네. 얼마나 뺏어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멈추느냐, 루키에서 멈추느냐 혹은 맞아요. 제2의 테슬라가 되느냐 지금 네.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인데요. 리포트를 한번 볼게요. 현대차에 대해서 실적 기대치를 상회한다. 상회 전망이 되고 있고 반도체 수급이 좀 영향 완화된 게 네. 한 몫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반도체난이 여전하긴 하지만 예전보다 낫다라는 말이죠. 좀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이게 실제 반도체가 정말로 부족한 건지 테스트해보려고 계약을 몇 개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 경과 사항을 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받았는데요. 한 주마다 보내주세요. 근데 많이 생산되면은 2대에서 3대 막 이랬었거든요. 그 이제 가장 인기가 좋은 차종인 1.6 터보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난주에 15대가 빠졌어요. 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제 순번이 확 앞으로 간 거죠. 그거는 생산이 돼서 빠진 걸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직 한 주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이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감소하는 순번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했을 때에는 반도체 수급난이 그래도 조금은 풀리고 있네라고 체감적으로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이 부분에서의 여전히 반도체 수급난은 있지만 네. 이전만큼의 최악의 상황은 아니고 조금씩 좋아지는 것 그래도 같아요.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요즘 리비안 이야기가 네. 시장에서 좀 뜨거워요. 사실
리비안이 진짜 판매하는 찍어내는 그 차량의 대수를 본다면 네. 주가가 벌써부터 이렇게 움직여도 될까 싶기도 하지만 그렇죠. 예전에 테슬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약간의 좀 기대감이 일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하고 테슬라 대학마다 막 이런 뉴스 나오는데 서로 두 개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역 자체가 틀립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픽업 트럭이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이제 출시하려고 하는 거고 아예 리비안은 초창기 때부터 우린 픽업 트럭으로 밀고 갈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애플의 팀 쿡도 이번에 행사에서 이런 리비안의 픽업 트럭 모델을 빌려서 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향후에 어떤 전략적인 제휴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판매량이 일단은 증가가 됐습니다. 생산 증가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이 호전적으로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가의 투심을 자극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북미 지역에서는 픽업 트럭의 인기가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이런 어떤 EV 쪽의 다른 차량들보다도 이 리비안의 판매 대수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단기간에 망가졌던 주가가 조금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주가가 기존에 이제 30달러에서 40달러로 목표 주가가 네. 좀 상향 조정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리비안이 그래도 조금씩 하나씩 뭔가 실적이라던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데 점수를 주는 거겠네요. 아무래도 기대감들 좀 선반영시킨 것 같고요. 주가는 워낙에 이제 25달러 선에서 지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픽업 트럭 한 분야의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이 리비안 좋아졌으니까 다른 데도 좋아질 거야라고 전체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픽업 트럭에서 좀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것으로 다 일반화하기에는 네. 조금 부담스럽다. 애플과 리비안의 전기차 협력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던데 그래서 오늘 장에 에코캡이라는 종목이 올랐어요. 맞아요. 이게 리비안 네. 관련주잖아요. 네. 국내 시장에서도 좀 이들과 연관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리비안 관련주 하면은 지금 인포 섹터 같은 데는 리비안 관련주로 또 따로 묶여서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을 하다 보니까 TCC 스틸 같은 것들 그리고 삼진 L&D 이런 쪽들이 항상 삼성 SDI 관련주로 좀 묶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금 리비안 관련주로도 원통용 배터리 관련주들이 묶이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은 또 동국 RNS라던가 에코캡 말씀하신 DY 이런 종목들이 이제 리비안과 관련돼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이 기업들에서 리비안으로 나가는 수주들의 어떤 제품이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이런 부분들 가지고 확대 해석이 좀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신중하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매출을 다변화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리비안은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자. 그럼 최근에 시장에서 좀 짧게 볼게요. 한 네. 2, 3주 동안의 성적표를 보자면은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보다는 네. 완성차 혹은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의 주가 상승과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하반기에 그럼 이들의 성적표는 후발주자라고 해야 되는 완성차 업체들이 조금 더 강할까요? 부품주들이 좀 강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환율 효과가 네. 어떻게 될지 그 부분들일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소비자들이 계속적으로 신차들이 많이 출시가 될 텐데 거기에서도 현대 기아차를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일단 실적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거의 실적에서 50%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은 지금 좀 자동차 딴에서는 그동안의 완성차는 기대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못 움직였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다 또 지금은 기아차 이런 쪽들의 압수수색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수급들이 들어오는 듯 하다가도 조금 빠지면서 조정을 주고 하지만 우상향의 분위기는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높은 PER 단에서 조금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소재단이라던가 어떤 부품 장비단보다는 아직까지 완성차 업체, PER 한 10배 정도 수준이면은 하단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런 업체들의 주가 탄력이 하반기에 환율 효과와 인센티브 효과와 더불어서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것은 양극재라던가 그리고 이제 바닥을 찍은 전에
이런 쪽, 후성이라던가 뭐 이런 쪽들이 되겠죠. 그런 쪽들은 좀 같이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주당님께서요. 실적 나오면 던지고 다시 잡아야 되나 어쩔까요, 사령관 차장님라고 네.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랑 기아가 워낙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니까 맞아요. 좋게 나오면 오를 때 그때 팔고 네. 다시 담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는 이게 팔고 사고 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샀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가져가면서 이게 하반기에 어떤 주가적인 모멘텀들, 왜냐면 이제 신차 출시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많아지는 거고, 거기에서 신차 효과로 마케팅을 하면서 점유율을 더 늘려가려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 실적을 보고 팔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홀딩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주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네. 지금 뭐 현대차, 기아 이 완성차 쪽이 오히려 먹을거리가 조금 더 있어 보인다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그와 관련된 종목일지 마지막 종목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저는 좀 부품 쪽을 골라봤어요. 왜냐하면 이 부품 쪽에서 네. 예전에 내연기관차 할 때처럼 정말로 재무제표 열어놓고 보시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막 3년, 4년, 5년씩 적자가 이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틈바구니에서도 그동안 쌓아놨던 유보율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 이게 전기차 쪽으로 패러다임이 옮겨지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특히나 이제 엔진룸 같은 쪽 보게 되면은 이 엔진룸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외부로 내부열 방출하는 통풍 팬이라던가 이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센터 그릴이라고 들어가요.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LED가 거기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쪽들로 지금 투자 여력이 있고 신공장 세울 수 있고 다양한 아이템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재무 구조를 가진 쪽들이 굉장히 강점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SL이라는 기업이거든요. SL이요? 네, 이게 현대모비스 이어서 그 다음으로 좋은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재무제표 한번 열어놓고 그 보시면 정도예요? 네, 부채 비율과 유보율 이런 것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보면은,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뀔 때 이거에 적응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 힘든 상황이야. 근데 여기에서 정말로 이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은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결과물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도 정말로 투자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인지 부품사들에 대해서는 이거 반드시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재무 여력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버틸 수 있을 만한 여력들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SL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는 LED 램프 적용되는 차종이 증가하고 있고요. GM의 픽업 트럭 시에라 쪽으로 이미 수주를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BMS 쪽인데 이거 기아 쪽과 이미 수주를 받았습니다. 연간 매출액으로 한 360억 정도가 5년 동안 따박따박 들어올 것 같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롭게 변하는 패러다임, LED 칩이 많이 들어간다던가 어떤 BAMS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현대모비스가 대부분 총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라고 해서 BMS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쪽도 준비를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재무 여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친환경차가 가져가야 될 패러다임들을 네.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큰 수혜를 현대차, 기아와 함께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L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정말요? 그 정도예요? 라고 여쭤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그 현대차, 기아 공장 이야기 나왔을 때, 미국 맞아요. 조지아주 공장 이야기 나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네, 회사들 기업들. 쫙 다 공부했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뭐 SL도 있었고, 화신도 있었고, 서현이아도 있었고, 맞아요. 또 지금 써니님은 한일단조 어떤가요? 라고 했는데, 네. 이런 종목들 다 같이 좋게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서 그래도 나는 SL이 가장 네. 독보적으로 좋아 보인다는 입장이신가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패러다임에 맞춰서 투자를 할 수 있고 공장을 세울 수 있고 이런 면에서는 SL이에요. 지금 여기 화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부채 비율이 보여드릴게요. 74%밖에 안 되는데요. 유보율이 6,300%예요. 근데 자본금이 얼마냐? 240억이면은 240억 곱하기 63 그냥 해주시면 돼요. 유보율이 회사에 쌓여있는 돈이 1조 2천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투자와 아이템들을 발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지금 부품사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SL을 좀 다시 볼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네. SL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자동차 부품주로 꼽아봤고요. 자동차주
실적에 대해서는 당분간 환율 효과를 좀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윤관 차장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